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흥해라. 분명한 건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한국은 해가 뜨는 나라.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5개국 간의 군사동맹을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급 동맹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2급 동맹국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동맹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었죠. 오커스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커스, 2021년 9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긴급 발표로 만들어진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이렇게 3국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안보와 국방 협력은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오커스 회원국들끼리는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호주인데요. 오커스 멤버인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노발대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와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한 때 프랑스 같은 동맹이자 유럽의 파트너가 호주와의 동반자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이 결여된 미국의 선택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미 프랑스 대사관은 오커스 발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을 지원한 프랑스가 영국과 싸워 이긴 체사피크만 해전 240주년 기념 갈라 행사를 취소하는 등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 한국을 오커스에 포함시켜 미국, 한국, 영국, 호주 이렇게 세계 최강의 4개국 동맹을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래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오커스 플러스에 포함될 후보 중 하나였지만 최근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만 포함시킨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오커스 플러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한국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영국의 스페이와 타마가 부산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한영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했고 영국의 5대 은행 중 한 곳인 바클레이와 영국계 생명보험사 스탠다드 라이프에서 각각 의장을 역임한 그림스톤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가장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은 앞으로 독립적인 국가로서 계속해서 한국과 협상을 이어가며 기존의 FTA를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기업인 특유의 성실함, 솔직함 등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매력적이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한국의 브랜드들 또한 영국인들의 산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영국 정부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교류를 더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활기찬 나라. 조금 더 젊었을 때 한국에 왔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정도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처럼 느껴진다. 한국 오기 전부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정말 모든 게 빨리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경제 성장에서도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 전에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한 적 없었던 것이다. 6.25 참전 용사들에게 현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말해주면 다들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한 나라의 모습이 70년 동안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이뤄낸 나라는 흔치 않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한국인의 핵심적 성향인 것 같다라고 한국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외교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일본을 손절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었던 방일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존슨 총리가 2019년 7월 취임 이래 처음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총리의 방문으로 일본이 한국 대신 오커스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높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한국이 오커스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한국의 KF-21을 대규모 구매할 것이라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 합류했다며 보잉의 F-35보다 가격 경쟁력이 훌륭하다라는 극찬을 담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돈을 못 주겠다며 식용유 원료를 대신 주겠다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도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 1조 원 규모를 수입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 6조 원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호주는 한국이 중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천연자원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전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좋은 패를 쥐고 있다라면서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특정 기술을 보유했고 경제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패를 가졌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전기 배터리, 생물공학,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두 나라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강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세계 최강의 핵개발 국가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외교력을 갖춘 미국이 손잡고 세계 에너지 및 핵연료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은 SMR 개발에 일찍 뛰어들어 세계 최초 소형 모듈 원자로인 스마트를 개발했는데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이 소형 원전을 대규모 설치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수주를 싹쓸이할 예정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NRC 설계 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뉴스케일 SMR 모델의 안전성 신뢰성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공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뉴스케일은 미국, 캐나다, 체코, 요르단 등 전 세계에서 SMR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올해부터 주단 소재 주기기 등을 본격 수주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조이스 부총리도 호주는 소형 원자력을 보유해 더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구축한 소형 원전 어벤져스 팀에 막대한 규모의 수주를 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배신하지 않은 한국인의 특성을 믿어준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 대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중국하고 싸워야 하는 지금 이 시국에 한 발 빠져 있는 프랑스, 독일 등등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아닌가. 나라도 당장 내 편이 되어 싸울 수 있는 나라와 같이 가지 않겠냐.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강력한 최고의 동맹국이다. 영어는 못해도 영어 공부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가 코리아지. 일본만 털어내면 들어가지. 바이로 프로세싱 기술 완성하면 K스타 이전까진 최강 원전이 될 것. 오커스 가입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거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커스 구성에 일본 제외가 오커스 결정, 오라, 일본 역할임 무능력 평가 불가,
자유보다 강점제기, 숨겨진 일본 전략 동맹위장 적대적 관계는 일본 야만을 합리적 편으로 묶는 간교한 술책. 이런 때 북한이 욕심 좀 버리고 우리와 손잡으면 중국 일본 꼼짝도 못할 낀데 같은 한국을 두고 우리 아빠는 한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빠는 보수 국힘당 나는 진보 더불당.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 한국이 장사는 잘하는데 정치는 항상 제자리 아니 구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